자, 다음은 명왕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명왕조의 건국이에요. 이제 거의 끝까지 왔어요. 원나라 말기에 농민 반란군. 자, 아까 최하층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어? 한족이었죠. 그죠? 즉 그러니까 농민 반란군은 무슨 반란군이야? 사실상 한족 반란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의 수장, 즉 캡틴이 누구냐? 대장이 누구냐?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원장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나라가 되겠어? 한족의 나라야? 몽고족의 나라야? 한족의 나라죠. 한족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주원장이 뭐냐면 명나라 태조이자 홍무제라는 이름으로 그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 수도를 금릉이라고 해서 지금의 난징, 즉 남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경에다가 이제 세워요. 여러분, 난징하면 훗날 우리 근현대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난징 대학살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난징이 근난징이에요. 남경. 그래서 이 난징 대학살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제 일본군이 30만이 넘는 그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대거 이제 학살하는 그런 약간 좀 이제 그런 좀 비인간적인 그런 살상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난징 대학살이라고 그러는데, 어쨌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홍무제의 정치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재상제를 폐지한다. 자, 여러분들 재상이 뭐야? 재상은 황제인가? 아니죠? 황제의 밑에 있죠. 그죠? 즉 황제 아니고 자, 자, 황제 밑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약간 위치가 이렇잖아, 재상들이. 자, 근데 이 재상들이 뭐야? 나라를 기본적으로 통치를 하면, 이제 통치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 황제는 이걸 오케이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를 우리는 재상제도를 한단 말이야. 즉 재상들이 나라 전반적인 그런 이제 사안 같은 거에 대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제도를 우리는 재상제도라고 그래. 그리고 황제는 그러한 이제 재상들의 이렇게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정치를, 이제 정치 제도나 그런 것들을 인가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를 우리는 재상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쉽게 하면 우리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에 그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어디서 의정부에서 모여서 대략적인 이제 방침을 정한 다음에 그걸 왕한테 이제 내는 거죠. 요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 해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재상제예요. 근데 이젠 재상제를 뭐 했다고? 폐지를 했다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즉 그러니까 재상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황제가 직접 친히 정치를 하는 거예요. 황제가 친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황제 친정을 하면 누구의 권력이 강화돼요? 신권이 아니라 왕권이죠. 그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가지고 오더라. 황제 독재 체제가 강화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이갑제라는 걸 실시하는데, 이거 우리 책 약간 구석쟁이에 이갑제가 뭔지 나와 있어요. 결국 이건 뭐냐면 지방 행정을 개편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방행정에 개편을 한 거예요. 이제 110호를 리로 잡아서 100호를 갑이라 하고 10호를 이장이라도, 말이 어려워요. 그죠? 어쨌건 이 지방을 요런 식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갑제라는 걸 실시를 했다. 세 번째,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작성을 왜 할까? 이제 역사 좀 배웠으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예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죠? 네 번째, 과거제와 학교 교육을 강화해요. 즉 이거는 무엇을 강화시키는 거야? 유교를 강화시키는 거죠. 자, 미리 얘기하는데 이 당시 유교는 아직까지는 뭐였느냐? 성리학이었어요. 어쨌건 이런 유교의 가르침을 좀 더 그거 하고자
좀 더 진흥시키고자 하는데 유교라고 해서 홍무제가 반포한 교육칙이라는 게 있대. 이거 외우지 마. 이런 거. 야, 참고하라고 내놓은 거예요. 자, 영락제라는 사람이, 자, 영락제라는 황제는 어떤 정치를 했냐? 처음 건국초에 수도로 정했던 금릉에서 베이징, 지금의 북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정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외 원정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고, 여기로 보내고, 이쪽으로 쭉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뭘 타고? 배를 타고 원정을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 누가 잔뜩 실려 있냐면 중국인들이 잔뜩 실려 있단 말이야. 이 중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관계를 맺어, 외교 관계를 맺고, 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 외국에 정들어서 뭐하는 애들, 거주하는 중국인이 발생하잖아. 이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화교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화교가 해외에 진출하게 되는, 그러니까 화교가 생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의 해외 원정을 통해서 화교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교 출신 연예인이 누구냐면 주현미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화교 출신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화교인데 이 가수하기 전에 뭘 하셨냐면 약사를 했었고, 이 약사에서 가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좀 재미나신 분인데, 어쨌건 이런 이제 예시가 있더라. 우리나라에도 화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명나라가 쇠퇴와 멸망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 명중기 이후에 관리들이 이제 부패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권력 다툼과 그 다음에 외적 침입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다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외적하면은 북방에도 쳐들어오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이제 외적, 이런 애들이 있겠지, 외구들. 자, 두 번째,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조선을 구원하고자 원군을 파견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군을 파견한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과 식량과 무기와 사람과 이제 이런 것들, 그죠? 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서 재정이 악화가 돼요. 재정이 악화가 되니까 세금을 더 걸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때? 저항을 하죠. 결국은 1644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의해서 정리는 되는데, 이미 이자성의 난 때 명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린 바로 청나라로 보겠습니다. 청왕조. 누르하치의 후금 건국. 자, 그래서 청왕조는 먼저 후금이 건국되고 나서 청나라로 국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후금 때부터 우리가 봐줘야 돼요. 그래서 후금을 세웠던 사람이 청태조가 돼요. 누르하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먼저 후금을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후금을 우리는 누가 건국했다고 했어요? 여진족이 건국을 했다고 했어. 그러다가 훗날 얘네들이 이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우리는 만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만주족이라 하자 해서 이름을 만주족이라 바꿔요. 그러다가 청태종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몽골을 정복한 다음에 청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요. 즉,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후금이라는 나라를 뭘로 바꾼 거야? 청나라로 계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을 멸망하고 나서 이제 베이징으로 유유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통치 방식이야. 자, 통치 방식은 원나라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차별 정책? 한족 차별이었죠. 근데 우리는 한족 차별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었어? 몽골인 제일주의였죠, 그죠? 몽골 제일주의였는데 결국 내용은 뭐야? 한족 차별이었지. 근데 이게 아니라 회유책과 강압책을 통해서 한족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회유를 하려고 했고 같이 어울리려고 했죠. 자, 요런 내용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명나라의 제도를 따른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명나라의 제도를 따르는 거는 누가 좋아라 하겠니? 아무래도 한족들이 좋아라 하죠. 그래서 회유책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당근이죠. 강압책은 채찍이 되겠죠. 그죠? 자, 만주족과 한족의 병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병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란히 병자에 용, 사용할 용자야. 그럼 나란히 사용한다라는 건 나란히 하다, 세로를 얘기하나 가로를 얘기하나? 가로를 얘기하죠. 나란히. 즉 평등하다,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즉 관리 등용하는 데 있어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만한병용이라 얘기합니다. 그다음 사고전서, 중국 곳곳에 있는 곳에 책이란 책을 다 모아서 편집을 하고 수집하는 것을 우리는 사고전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고전서 편찬하는 데 있어서 한족을 동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만주족의 전통이었던 변발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발이 뭔지 모를 때는 황비용이라는 사람을 쳐서 한번 보세요. 머리 앞을 밀고요, 뒷머리를 길게 닦는 거예요. 닦는다. 어떻게? 길게 따서, 우리 여자들 이렇게 막 그 머리를 이렇게 쭉 닦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머리를 따는 형태를 우리는 변발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한족한테 강요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만주족을 비판하지 마라, 만주족 욕하지 마라, 만주족 디스 금지하는 거야. 그럼 디스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거야, 죽는 거야. 알겠죠? 자, 어쨌건 강압책과 회유책을 통해서 원나라 때에 비해서 한족 차별을 좀 완화했다. 한족 차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강희제부터 권룡제까지 전성기를 구가했고, 제도도 정비했지만 영토 확장을 했는데, 이 영토 확장이 좀 의미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중국 영토와 흡사한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영토가 사실상 지금의 중국 영토처럼 지금의 중국 영토로 쭉 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명청 때의 경제, 사회, 문화를 한꺼번에 볼게요. 먼저 경제인데요. 창장강, 하류,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 장강과 양자강이라고 그랬지? 이 하류에는 수공업 중심지로서 비단과 면포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팔기 위한 거지. 상품이죠, 상품. 그죠? 두 번째, 창장강 중상류, 즉 양자강 중상류에는 뭐 쌀 생산지로 개발하는 거야. 이건 식량이죠, 그죠? 식량인데 우리가 먹고 남으면 뭐야? 잉여하겠지. 잉여 농산물이 되겠죠, 그죠? 요런 것과 그 다음에 이 상품들을 팔면 파는 것을 뭐라고 해? 상업이라 하지. 발달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대상인 집단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서양과 중국과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서양도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서양은 중국에 이제 은을 내는데 마땅히 줄 게 없으니까 뭐야? 화폐처럼 이제 은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중국은 서양에 뭐 도자기와 비단과 차가 생겨나는데, 이 차가 중국을 상징하는 사실상 중국의 문화의 정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의.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차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황하강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자, 이 당시에는 그런 물을 정화하는 기술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 강물을 그냥 통째로 마시기에는 이 조상들부터 싫어했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끓여 먹어야 되죠, 그죠? 끓여. 그리고 그 위에다 뭘 띄우는 거야? 찻잎을 띄워서 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 마실만한데? 하면서 무엇이 발달해요? 차 문화가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도자기와 비단과 차가 이때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차 문화가 영국으로 전해져서 영국에서 뭘 많이 마셔? 홍차를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중국의 은이 대량으로 유통이 돼요. 아까 봤죠, 여기 은. 자, 그러면서 야, 이 은으로 뭐 하면 되겠다? 화폐처럼 써도 되겠어. 세금으로 징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으로.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명나라 때도 은이 많이 들어와서 은으로 이제 은으로 그거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은으로 그 세금을 내는 세금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일조 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다음 청나라에는 지정은제라는 또 이제 은으로 지불하는 이제 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사회 문화입니다. 자, 신사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젠틀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사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지배층을 의미하는데, 원래 이 신사라는 거는 명나라 때 만들어져요. 그런데 청나라 때 뭐 한다고 했어? 만한 병용을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신사층들의 지배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배 족속이 바뀌어도 만조족의 융화책으로 인해 그 지위가 어떻게 인정되었다.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지배층으로 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중앙관직에 진출하죠. 역시 뭐 만한병용.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백성을 교화하고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의 치안을 유지를 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학문으로서 성리학을 관학으로 하고 명나라인 양명하, 청나라인 고증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민 문화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작품이 요거야. 명나라에는 삼국지 연의와 서육이라는 책이 있고, 청나라에는 홍루몽이라는 작품이 있대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대외교류. 자, 이제 명과 청나라 때는 어떤 대외교류를 했느냐. 첫 번째, 명의 해금. 자, 명의 해금 정책이 약화가 되었다. 자, 해금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해외 무역을 금지하는 정책이야. 그래서 해외 무역을 뭐 했다? 금지했다. 그래서 해금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양 상인과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유입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팔 것만 갖고 오겠냐 이거야. 뭐도 갖고 오니? 칫솔, 뭐 치약, 또 안경, 뭐 옷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서양 문물이죠. 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요런 것을 자기네들이 쓰니까 이런 행색들 보고 굉장히 신기할 거 아니니, 그지? 그런 거라든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무엇을 보고 왔을까? 별 보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지도를 보고 왔겠지, 그지? 이런 지도나 그런, 또는 뭐 지도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뭐 별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이제 뭐 별자리 같은, 즉 천문을 보겠죠, 그죠? 천문 같은 거. 그래서 지도는 뭐 여기 고려만국전도, 그 다음에 별자리는 뭐 아담시알의 천문학,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서양 학문도 소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청나라의 해금 정책은 4개의 항구에다가 해관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제한적인 교류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18세기 중반 이후에 광저우만 개방을 하게 되고요. 공행무역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허받은 상인이야 누구한테서 국가로부터 특별히 허가받은 상인들만 해외 무역을 하는 거야. 즉 서양 상인들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뿐이라는 거야. 공행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공행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하고 청나라까지 다 했는데 양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4대 문명부터 쭉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사 하나만 갖고도 양이 많은데,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라고 이런 동영상들을 또 찍어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릴 때 어떤 것들을 올릴 거냐면, 다시 이제 중국사부터 쭉 할 건데, 최대한 내용을 더 줄이고 많은 내용을 다시 한번 담아낼 수 있도록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국사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이제 이런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라는 거 해서 따로 한번 그림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이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